봅시다. 자, 앞 시간 마지막에 제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대손 충당금은 우리 회사가 지금 대손 당할 걸 대비해서 충당 모아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분기할 때는 아주 편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원칙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을 가지고 좀 보면, 자, 지금 우리가 기말에 지금 2분계를 했는데, 기말에 12월 31일 날, 자, 이렇게 분계를 했는데, 자, 이 분계를만 가지고 좀 보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얼마, 자,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그럼 지금 차변에 적은 이 대손 상각비 계정 과목의 성격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라는 것, 제가 내 거 아니야라는 그런 말의 그 의미라고 했죠. 그럼 내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처리했는데 실제적으로 내 거 아니게 된 돈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그럼 지금 대변에 뭔가를 줄여야 되는데 대변에 오는 건 부채 자리예요. 그렇다고 지금 얘가 빚이 늘어났나요? 빚 생긴 상황이 아니죠. 좀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본, 순수한 내 돈이 늘어난 상황인가요? 비용 처리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산이 줄어들었다가 아니고 자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적으로 없어졌으면 자산을 지워버리는 건데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을 대놓고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회계에서 쓰는 방법이, 자, 자산의 자리는 차변 대변 중 어디였죠? 차변이었죠. 그렇죠? 차변인데 이 금액을 줄여주려면 어느 쪽에 써야 되죠? 그럼 줄여주려면, 그렇죠, 반대쪽인 대변에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은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인 걸 뭐라고 하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풀네임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게 풀네임이에요. 그럼 차감 계정이라는 건 얘를 줄여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줄여준다. 그럼 지금 이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 계정 과목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재 얘 말고 419페이지를 가보면, 자, 우리 이거 재무상태표 입력해봤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우리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자산은 무조건 차변에 써야 돼요. 무조건. 줄이는 성격이든 뭐든 무조건 차변에 써야 되고, 부채와 자본은 무조건 대변에 써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지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이라고 방금 썼던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있는데, 얘 성격은 차변에 지금 얘는 어쩔 수 없이 적어뒀지만 이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2,580만 원만큼 외상으로 대금 받을 게 있는데 25만 8천 원만큼 못 받을 거라고 표현해 두는 거예요. 그럼 얘를 줄이면 컴퓨터가 인식하는 자산의 금액은 이 금액을 뺀 2,554만 2천 원을 장부 금액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건 지금 재무상태표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장부에 기록할 때는 그래서 얘를
대변인 오른쪽에다가 써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그럼 컴퓨터가 얘 짝지가 있게 차감 계정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을 시키냐면, 자, 우리 계정 가문 및 적요 등록이라는 이 메뉴 봤을 때, 자, 전에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 외상 매출금 아래에 자기 짝지인 관계 계정이라는 걸 설정하게 돼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가 자기 짝지하고 한 세트고, 얘도 이렇게가 자기 짝지하고 한 세트고, 얘도 이렇게 짝지하고 한 세트고, 각자 자기 짝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미수금도 자기 짝지가 있는 거고, 단기 대여금도 자기 짝지의 대손 충당금들이 이 돈 못 받을 것 같아. 외상 대금 못 받을 것 같아. 받을 다 회수 못 할 것 같아.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준 돈 회수 못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 대손 충당금이 각자 계정 과목마다 다음 번호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 코드 범위대가 당좌 자산 범위대죠. 그럼 얘네들은 자산인 거예요. 자산인 건데 지금 오른쪽에 성격이라고 적혀 있는 얘 있죠. 지금 여기에마다 적혀 있는 이 성격들을 보면 전부 다 차감 계정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너는 자산인데 차감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다라고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인데 1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9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줄 거지만 실제로 못 받을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100만 원 있는데 1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손 충당금 성격은 중요한 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서 이 차감 계정은 관계 계정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짝지인 관계 계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감 계정을 사용할 때는 꼭 자기 짝지를 써야 돼요. 자기 짝지를. 그럼 자기 짝지를 어떻게 찾냐면 일반적으로는 다음 번호예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다음 번호를 관습적으로 쓰고 있고, 방금 바로바로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K랩이라는 프로그램의 장점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자, 나중에 우리가 전표 입력이라는 걸 할 건데, 이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보면 대손 충당금이 엄청 많죠. 근데 얘 짝지를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K랩 프로그램 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걸 좀 편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꼭 자기 짝지를 써야 돼요. 돈 빌려준 적이 없는데 돈 못 받을 것 같아라고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 장부에 돈 빌려준 기록이 없는데 돈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쓰면 말이 안 되겠죠. 빌려준 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짝지에 꼭 맞춰가지고 얘네들을 써주는 거예요. 제가 이 K랩의 장점이라고 표현한 게, 우리 흔히 도전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우리 스마트 A는 얘는 보면 대손 충당금이 짝지를 안 보여줘요. 그럼 계정 가목 및 적요 등록 가야 되잖아. 근데 계정 가목 및 적요 등록 가기 귀찮아서 외상 매출금 대손 당하면 외상 매출금을 먼저 찾고, 본 108번이죠. 그러면 다음 번호네 109번 이런 식으로 옛날에 썼어요. 그래서 다음 번호가 관습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받을 어음 못 받게 됐잖아. 그럼 대손 충당금 쓸 거면 받을 어음을 먼저 보고, 그럼 110번이죠. 그러면 여기를 111번으로 다음 번호 쓰고,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은 썼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뒤에 이걸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불편한 점을 알았겠죠. 그래서 참고에 관계 계정 보이도록 이 설정을 좀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 컴퓨터는 나중에 우리가 다 다룰 거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얘는 자, 일단 성격이 자산이고 자기 짝지가 있으니까 꼭 그 자기 짝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짝지를. 그래서 차감적 계정은
줄여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감적 계정은 우리 반대변에 기입이 돼 있어요. 자산을 줄여주는 거면 대변에, 부채를 줄여주는 거면 나중에 차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성격을 알았는데, 자, 그럼 또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 앞 시간에 두 번째 예제를 든 걸 가지고 보면, 지금 기말에 대손 당하지도 않았는데 대손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손 상각비 처리해버리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썼죠. 그런데 지금 한 건만 지금 제가 그냥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2월 31일 날 봤을 때 수많은 거래처에 많은 외상 대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상 대금 중에서 다 받을지 거의 다 못 받을지 얼마를 못 받을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얼마 정도를 못 받을지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거예요. 그걸 대손 추정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제도를 쓰는 건 얘는 이제 기말에 설정을 할 거예요. 장부에다가 딱 맞춰 두게 될 건데, 이때 우리는 대손 추정률을 계산을 할 거예요. 대손 추정률을. 대손 추정률이라고도 하고, 뭐 대손 예상률이라고도 하고, 뭐 이건 뭐 문제 내는 사람이나 표현하는 사람의 뭐 차이 있는 건데, 뭐 표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자, 우리 대손 충당금을 얼마 설정할 거냐? 대손 충당금 설정액 계산은, 자,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채권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그럼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계상액이 나오게 돼요. 장부에 인식되는 금액 있죠? 얼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자, 이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다 안 쓰면 장부에 남아 있을 거예요. 대손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일어나면, 못 받게 된 돈이 전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많이 안 일어나게 된다면, 그럼 얘가 남아 있을 건데, 자, 우리는 그 다음 연도를 생각했을 때에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그 다음 연도에 사라진다라고 했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은 성격이 뭐라고 했죠?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자산의 차감적 계정,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다음 연도 넘어가도 그대로 남아 있는 애예요. 그럼 쓰다가 남았으면 남아 있는 게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다 쓸 수도 있고. 모아둔 돈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100만 원을 설정해뒀는데 70만 원만 대손 당했어요. 30만 원 남아 있을 거란 이야기야. 그럼 올해 기말에 얼마 설정할 거냐 봤을 때, 예를 들어 30만 원 남아 있는데 50만 원 내년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20만 원만 채워놓으면 되겠죠. 30만 원 남아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우리가 설정할 금액 가지고, 자, 계산액 쓰지만 설정액이라 쓸게요. 설정액은 계산하면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뺄 거예요. 남아 있는 걸 빼면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보충할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금액이 나중에 기말 대손 충당금 보충액이 돼요. 보충액.
자, 그럼 우리는 회계 처리는 이 보충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얼마 더 설정할 거냐. 자, 그럼 자, 이거 가지고 보면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자, 기말 채권 잔액이 1억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의 채권 잔액이 1억이 있는데 내년에 우리 회사가 거래처 100군데 중에 한 군데가 평균 부도가 나는 거야. 그래서 1%못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1%를 예상을 하면 우리는 100만 원 못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100만 원을 장부상에 딱 기말에 설정해서 모아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다가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있어요. 잔액이. 그러면 우리는 70만 원만 보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만 장부에다 보충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잔액이 지금 이렇게 대변에 써둔 게 3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만들 건데 30만 원 남아 있으면 우리는 70만 원만 대변에 더 써주면 되겠죠. 70만 원만 써주면 합쳐져서 100만 원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쓰고 그럼 이때 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은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매출 채권에만 대손 상각비 쓰는 거고 기타 채권은 대손 당했던 아니면 기말에 설정하던 당연히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당연히 적절하겠죠. 자, 그럼 이 대손 상각비 7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쓸 건데 자, 이 대손 상각비는 800번대인 판관비고 이 판관비라는 건 영업 비용이란 이야기예요. 물건 만들 때 들어가거나 물건 팔 때 들어가거나 회사 관리하면서 들어간 거는 영업 활동이잖아요. 그런 건 영업 비용인 거고 우리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됐거나 아니 돈 빌려주거나 제조업이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영업 외적인 비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대손 충당금은 자기 짝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표현할 때 자기 짝지가 있는 계정 과목은 꼭 그 번호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 번호를 아예 대놓고 적어 버릴게요. 번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번호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쓴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에 상관없는 건데 번호는 컴퓨터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건데 제가 번호 쓰는 건 다른 번호 쓰면 틀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꼭 얘 짝지 찾아라는 의미로 꼭 얘를 선택하라는 의미로 그냥 번호를 콕 집어 쓰는 거는 꼭 얘를 써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을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거에 대해서 설정하면 이건 채권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받으러면 받으러면 거,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거, 미수금은 미수금 거. 각자 계정 과목별로 각각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각각. 그럼 계정 과목별로 해서 우리가 설정할 이 목표액으로 딱 만들기 위해서 더 더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이런 작업을 이제 계속 매년 기말에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우리 장부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그럼 얼마가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아이고. 그럼 우리 회계 처리 후 충당금 잔액은 이제 1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방식이 외상 매출금 1억 있는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억 9,9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장부에 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장부에 남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했을 때에 어떻게 보이는지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곳이에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 그냥 거래처 안 쓰고 생략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12월 31일 되기 전에 재무 상태표를 보면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외상 매출금만 1억이 보이죠. 그럼 1억 보이는데 올해 기말에 봤더니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은 처음이라서 100만 원을 다 설정한다라고 하면 12월 31일 날 차변의 대손 상각비 제가 10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장부에 이제 1억인데 100만 원 못 받아서 9,9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자산 1억인데 지금 제가 다른 번호를 썼으면 엉뚱한 애한테 붙어서 얘한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 짝지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그냥 9,900만 원 받을 거 있어요라고 말했을 때 사실 9,900만 더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려고 지금 대손 충당금 제도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해요. 그 다음 연도. 자, 그 다음 연도 사업을 하는데, 자, 우리 대손 3번만 당하고 오늘 끝냅시다. 자, 첫 번째.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이 1억이 되어서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자, 첫 번째 외상 매출금 70만 원을 회수 불능이 됐어요. 대손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먼저 내가 못 받게 된 채권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외상 매출금 70만 원 못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A라는 회사 거 70만 원을 못 받았다. 자, 이렇게 쓰고,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돈 못 받을 걸 대비해서 충당 모아둔 돈 있잖아. 얼마 있는지 봤더니 100만 원이 있죠. 100만 원. 그러면 지금 70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이 100만 원에서 이제 70만 원을 끌었을 거예요. 그럼 차변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꼭 짝지를 써서 70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이 회계 처리 후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어느 변에 있다라고 했죠? 장부에 대변에 있을 거잖아. 그죠? 대변에 있을 건데 얘를 지금 차변에 끌었었죠. 반대쪽에 쓰면 지워진다라고 했잖아. 얘는 차감 계정은 자기 자리가 대변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본 거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인데, 자, 장부를 본다면 지금 장부에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여기 1억이 있는데 대손 충당금은 당좌 자산에 있으면서 잔액이 대변에 있죠. 얘는 지금 우리 장부예요. 그럼 장부에서는 얘가 대변의 자기 위치로 가지고 있는데 얘를 방금 분개하면서 차변으로 끌고 가면
얘 금액은 지금 거꾸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우린 반대쪽에 쓰면 줄어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장부에 대변의 예가 차감 계정으로 적혀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차변에 쓰게 되면 100만 원 있던 게 30만 원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또 사업하다가 외상 매출금을 50만 원을 회수 불능이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을 지우고 뭐 이번엔 B회사다. 다음 우리가 대손당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사실 뭐냐면 이 계정 과목을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모아둔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인 거예요. 그럼 얘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모아둔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 있죠? 그러면 우린 이 30만 원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이 30만 원을 먼저 끌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30만 원을 끌어 쓰고 모아둔 돈부터 써야지.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손 많이 나갔지 않았겠나.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때는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면 그냥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기타 채권이었으면 기타의 대손 삼각비.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회계 처리 후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0원이 되는 거죠. 지금 70만 원, 30만 원 끌어써서 장부상의 잔액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또 외상 매출금 C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30만 원을 회수 불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나요? 없죠? 그럼 없는 거 확인했고, 그럼 어떻게든 뭐 이 대손 충당금이 있든 없든 간에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은 지워야 되는 거고.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을 때는 많을 땐 전부 다 끌어쓰고 부족할 땐 일단 있는 거 다 끌어쓰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으니까 대손 삼각비라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전혀 처리 안 한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낫죠. 회계상에서도 전년도 거를 전부 다 올해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손 추정률을 추정을 해서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하나, 둘, 셋, 자, 이 분계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대손 발생 시 대손 발생 채권의 관계 계정인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차변 분계가 다 틀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을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손 당했대, 돈 못 받게 됐대, 그러면 그 돈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모아둔 게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교재 좀 보면 아직 대손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내일도 지금 계속 이야기할 게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못 받는다고 했는데 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한테 돈 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못 받는다고 했던 걸 도로 이제 돌려받는 경우하고, 근데 지금 이 회계 처리는 오늘도 하고 내일 좀 제가 더 천천히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여기에 부가가치세 섞여서 또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앞쪽에 했던 거는 업그레이드 될 부분이 없었는데 얘는 저하고 같이 이제 세법 공부하고 나서 여기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넘어가게 될 거고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하고 내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121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대손은 우리가 채권을 회수 불가하게 된 거고, 자, 대손 예상을 하는데, 자, 대손 얼마 나올지 추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써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게 우리 잔액 비례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채권 잔액의 몇 퍼센트 못 받을 거다라고 그냥 전체를 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채권별로 각각 하는 건데 전체를 가지고 얼마 못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몇 퍼센트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연령 분석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1억을 못 받는다고 제가 앞에 이야기를 1억의 채권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1억이 있는데 이 채권이 물건 판날로부터 그날이 채권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일주일 된 것과 한 달 된 것과 6개월 된 것과 1년 된 것은 돈 받을 수 있는 확률, 반대로 말하면 돈 못 받을 확률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못 받은 거면 못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일주일 이내 된 거는 못 받을 확률이 좀 작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채권의 기간별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면 일주일 된 거는 못 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 0.1%, 3개월 된 거는 못 받을 확률이 좀 있어 1%, 6개월 된 거는 못 받을 확률이 높아 2%, 1년 넘은 거는 매우 높아 3%, 이렇게 채권을 기간별로 나눠서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모아주는 방식이 이 연령 분석법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우리는 보충법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저는 앞에 공시할 때 설정액이라고 쓴 거예요. 설정액을 구하고 나면 그 설정액에다가 우리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얘는 지금 여기를 설정액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설정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분개할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아래 계산시 설정액 계산은 보충법이라는 글자를 그냥 눈으로 좀 봐두세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에서는 총액법 혹은 환입법이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건 법인세법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회계에서는 방금처럼 모자라면 채워놓고 만약에 내가 설정하려는 금액보다 많아요. 그럼 내일 저하고 같이 얘를 다시 도로 뱉어낼 거예요. 빼낼 거예요. 줄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그 금액을 우리는 설정할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방금 1억 중에서 100만 원 못 받게 될 것 같다면 100만 원을 지워버리면 되는데 안 지우고 그대로 1억인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쓰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대놓고 반대쪽에 써서 지워버리는 거 직접법이라고 하는 거고, 걔를 아예 대놓고 지우는 게 아니고 그 걔를 못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차감 계정으로 표현해 주는 것들, 그런 방식을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에 대손 예상액의 회계 처리는 간접법으로 대손 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게 지금 우리 방금 차감 계정으로 다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그 계정 과목을 반대쪽에 써서 줄이는 게 아니고 그 반대쪽에 줄여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우리는 간접법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앞으로 간접법으로 하는 것들 몇 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법이 얘는 별로 괴롭히지 않는데, 근데 나중에 다른 계정 과목에서는 여러분을 심하게 불편하게 할 거예요. 이 간접법이 내가 직접법은 깔끔하게 장부에 금액 줄었으니까 하나만 남을 건데, 얘는 장부에 얼마인데 얼마 줄여서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지우려면 일이 커요. 나중에.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 우리 지금 방금 대손 충당금은 성격이 뭐라고 했죠? 제가 대손 충당금의 성격이 자산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산인데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인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전에 자와 같이 교재를 볼 때에 옛날 이야기 하면 35페이지 가봅시다. 자, 35페이지가 자와 같이 이제 재무상태표 이야기할 때였는데, 이 재무상태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총액주의라고 하면서 총액을 표시한다라고 했죠. 그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중요한 표시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지, 자산과 자산, 부채는 괜찮다라고 했잖아. 얘는 서로 성격이 다른 분류를 상계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 뒤에 적혀 있는 말이 매출채권, 이제 매출채권이 뭔지 알겠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거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은 지금 이야기한 이것들은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방금 1억에서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해서 9,900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9,900이에요. 받을 수 있는 돈이 9,900이에요 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은 얘는 성격이 부채가 아니고 자산이잖아요. 외상매출금도 자산이고 얘도 자산이에요. 서로 성격이 다른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분류인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 있어서 줄여주는 거니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9,900 받을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그냥 더 잘 보여주려고, 자세히 보여주려고 1억인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서 9,900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귀찮으면 9,900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보여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자, 지금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 자주 써먹는 지문이에요. 얘도 지금 이 대손충당금 가지고 이야기한 지문이에요. 대손충당금 가지고. 우리 오늘은 저와 같이 여기까지만 합시다.